어두운 밤, 나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 동네는 조용하고 한적한 편이어서 늦게 걷는 것이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골목길을 지날 때쯤 왠지 모르게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향하는데 이번엔 분명히 누군가의 발소리가 내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다. 이러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 가까운 편의점으로 들어가 잠시 숨을 돌렸다. 친절한 알바생이 나를 맞이하며 별일 없냐고 물었다. 나는 별거 아닐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숨길 수 없었다. 편의점에서 잠시 있다가 나오니 다행히도 불안감은 사라진 듯했다.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갔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정체불명의 발소리가 맴돌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이 일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있던 흔적이 보였다. 바닥에 남아있는 발자국. 그것도 물에 젖은 발자국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나는 다시 창문을 닫고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나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그 발자국의 주인이 되어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꿈속의 나는 다른 이웃들의 창문을 두드리며 돌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소름 끼치는 느낌을 떨쳐내려 했었지만 머릿속에서 꿈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 일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는 나에게 지역의 한 무당을 찾아가 보라고 권했다. 무당은 내가 방문한 날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뒤 신중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 뒤를 따르는 이는 너와 깊은 인연이 있는 영혼일세. 그 영혼은 길 잃은 채 너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다. 너와 인연을 맺고 있지만 그 인연이 풀리지 않아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지. 그의 말에 성뜩함을 느끼며 나는 그 영혼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무당은 간단한 제사를 치르고 그 영혼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가 알려준 대로 제사를 치렀고 차츰 내 주변의 기분 나쁜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길을 걸었다. 신기하게도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발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왠지 모를 편안함이 스며들 뿐이었다. 이제야 나는 그 영혼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은 것 같았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쌍한 영혼이 드디어 평온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길고도 짜릿했던 공포의 이야기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나는 방학 동안 잠시 서울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으로 나 홀로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생각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내가 찾은 집은 학교 근처의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 위치와 가격이 마음에 들어 그만 계약을 하고 말았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 낡기는 했지만 나름의 정취가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부터 나는 조금씩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이면 누군가 내 방을 지켜보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벽 너머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처음에는 바람이나 건물 노후로 인한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정교하고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밤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코끝에 스산한 냄새가 배어들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내 침대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존재는 검은 그림자 같은 모습이었는데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나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다시 눈을 감았고 몇 분 후 용기를 내어 눈을 떴을 땐 그 존재는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그러나 매일 밤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결국 나는 내 친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내가 피곤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웃어만 뱉지만 뭔가 찝찝한 표정이었다. 며칠 후 친구가 내 자취방에서 함께 자기를 제안했다. 나도 혼자 있는 것이 무섭기만 했기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날 밤 우리는 간단히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곤해져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녘 친구가 내 팔을 흔들어 깨웠다. 잠결에 흐릿한 정신으로 고개를 들자 친구가 창백한 얼굴로 방 안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방향에는 어김없이 그 형체가 서 있었다. 이번엔 더 뚜렷했고 그 형체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눈을 보고 있었다. 그 눈은 비어 있으면서도 깊은 슬픔과 분노가 가득해 보였다. 결국 우리는 방을 박차고 나가 근처의 24시간 카페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겨우 안정을 찾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방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결국 그 방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짐을 정리하던 중 방 한구석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펼쳐보았는데 거기에는 몇 년 전 이 방에서 숨진 한 여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 방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 같았고 그녀의 미련과 원망이 이 공간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둘러 일기장을 덮고 방을 떠났고 곧바로 새로운 곳을 찾아 이사를 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일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씩 그 형체의 눈빛이 떠오를 때면 아직도 오한이 돋곤 한다. 그 후로도 자취방을 고를 때마다 집의 과거를 꼼꼼히 조사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며 공포는 물론 방을 선택할 때의 주의점까지 생각하게 하는 사례가 되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흔치 않겠지만 언제나 조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 이야기로는 작은 도시.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무너진 지붕과 앙상한 나무들이 꽂혀있는 정원, 그리고 부서진 창문 틈으로 들어차 있는 어둠이 항상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 때문이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웃과도 잘 어울리며 평온한 삶을 살았던 그 가족은 어느 날 밤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집은 비어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집 주변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면 집안에서 울부짖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곳에서의 경험을 차마 끝까지 이야기하지 못했다. 한 번은 몇 명의 청년들이 장난삼아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중 한 명이 다음 날 실종되어 찾을 수 없었다. 그 일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접근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러 가기로 했다. 그들은 총 5명이었고 각자 스마트폰과 손전등을 준비하여 비가 오는 어느 금요일 밤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흙길을 따라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낡고 부패한 문을 밀고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예상했던 것처럼 춥고 음침했다. 벽지는 너덜거렸고 천장은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하나씩 방을 지나갔다. 첫 번째 방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먼지 쌓인 가구들 뿐이었다. 두 번째 방에서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는데 흐릿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을 줬다. 셋째 방에 들어갔을 때였다. 그들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다. 그때 한 친구가 벽장문을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벽장에서 강한 냉기가 흘러나왔고 그 안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부패한 냄새와 함께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본능적으로는 벽장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에 그들은 붉게 녹슨 문을 활짝 열었다. 그 순간 갑자기 집 전체의 불빛이 깜빡거리며 손전등마저 꺼졌다. 당황한 친구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기 위해 허둥댔다. 다시 불이 켜졌을 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방 안에 없던 그림자가 벽을 따라 움직이며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출구가 아른거리며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다. 집안의 구조가 왜곡되고 길을 잃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구인가의 차가운 손길이 그들의 어깨를 건드렸다.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의 복도에 서 있었다. 마침내 친구들은 집을 빠져나왔고 그 사건 이후로 누구도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그 집에서는 간헐적으로 기묘한 소리들이 들리곤 했지만 아무도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기를 시도하지 않았다. 폐가는 여전히 버려진 채로 황량한 언덕 위에 서 있었고 그 집의 비밀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 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몇 세대만 남아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자란 나에게 이곳은 익숙한 고향이었지만 늦은 밤에 홀로 건물을 돌아다닐 때면 뭔가 섬뜩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문제의 시작은 옆집에 이사온 어느 중년 남성 때문이었다. 그는 별다른 직업 없이 항상 집에 머물렀고 낮에는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조용히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처음엔 그저 은둔형 외톨이인가 싶었지만 이웃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가 종종 아파트 주변을 맴돌며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부스럭대는 소리 같기도 했다. 호기심에 창문을 슬쩍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튿날 옆집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 나는 벽에 귀를 대고 소리에 집중했다. 도와줘, 도와줘. 마치 무슨 기도문을 읊는 듯 단조롭고 반복적인 소리였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고 급히 방을 나왔다. 다음 날 나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관리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 집을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관리인은 옆집에 들어갔다가 얼굴이 창백해져서 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조용히 그 집을 봉인해버렸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은 경찰차와 구급차가 아파트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몇 명의 경찰이 봉인된 옆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끔찍하게도 시신을 한 구두 쪽으로 밀며 나왔다. 그 얼굴은 오랜 시간 동안 외부와 차단되어 있던 것이 분명했다. 그 시신은 옆집 아저씨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 중년 남성은 이미 한 달 전 죽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그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옆집에서 들려오던 중얼거림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최종 수사 결과는 자연사였으며 특별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나는 다시금 그 중얼거림을 들었다. 그것은 내 방 안에서 들리는 기분이었고 더 이상 단순한 환청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나는 얼른 짐을 싸고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아파트를 떠나고 나서도 가끔 그 중얼거리는 소리가 생각날 때면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의 혼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걸까? 귀신에 대한 확신보다 무서운 것은 나 스스로도 그 소리가 실제인지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후로 그 아파트는 점점 더 많은 세대가 떠났고 결국 철거되었다. 그러나 그곳에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진다 해도 밤이면 또 다른 누군가 그 중얼거림을 듣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내기가 힘들었다.